자, 을사년 신일수 세 번째 기토일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사년 절입일은 2025년 양력 2월 3일에 해당하는 월요일이죠. 개묘일 23시 10분에 입춘절이 들어옵니다. 이때부터가 을사년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갑진년의 흐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일간이 갑진년에서 을사년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갑진년을 다 잊어버리고 을사년을 얘기하시면 안 된다. 항상 을사년의 상반기까지는 갑진년에 내가 저지른 일들, 뿌려놓은 것들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와 관련 없이 갑작스러운 을사년의 사건 사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을사년의 신년 운세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갑진년의 흐름을 같이 끌고 들어와서 콜라보레이션, 서로 엮이는 부분이 있는가 이걸 잘 봐야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갑진년에 주로 기토일간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뭐겠어요? 이게 정관이라고 하는 간목 때문에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간목이라고 하는 정관이 태세로 왔고 이것이 이제 천간합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이제 기토가 갑진년에 겪을 일은 정관과 관련된 시스템인 거잖아요. 시스템에 관련된 엮인 상황,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토가 간목을 보면 거부할 수 없는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찾아온다.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 내에서요, 직장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집안 내에서 이제 가족 문제, 가족이라든지 형제, 부모 관련된 뭐 자식도 될 수 있고, 그 안에서의 어떤 책임자 역할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엮인 상황과 관련된 일들 어떻게 정리해 나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갑기합에 대한 부분은 이게 기토한테 그렇게 썩 좋은 작용만은 아니다. 물론 간목이 기토한테 이용을 당하는 건 맞지만 기토가 간목을 무조건 필요로 하느냐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기토가 간목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되게 자유로운 기토일간인데, 간목을 봄으로 인해서 갑기합이 된 기토의 모습으로 1년을 살아가야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따라오는 거죠. 이 간목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 어쨌든 해결해야 될 숙제죠. 갑진년을. 그리고 진토는 겁재이면서도 오행적인 근거지가 되죠. 본인의 직접적인 비견의 뿌리는 없지만 그래도 같은 토의 입장이라서 오행적인 근거지는 된다. 하지만 이게 겁재이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무조건 와서 도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건이 맞아서 잠깐 영향을 받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겁재, 비견 겁재 안에 들어가 있죠. 무언가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시기에 누군가의 제안으로 투자라든지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뭔가 시작하고 싶은 마음들이 형성된다. 시작을 했든 시작하고 싶든 뭔가 일을 저지르고 싶은 거죠. 겁재가 운에서 들어오면은 항상 뭔가 일이 저질러지거나 판이 깔리는 거죠. 비견겁재는 항상 그런 속성을 갖게 됩니다. 내가 어딘가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뭔가 판이 깔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작적인 부분들, 눈에 보이는 시작인 거죠. 비겁의 시작은. 그런데 이 시작을 모두가 다 하는 거는 아니고 그 시작에 대한 부분을 엄청 인식하고 있는 거. 내가 아니라 주변에는 다 시작했을 수 있겠죠. 뭘 하고 있고 돈이 있으면은 어디라도 뭐 이사를 가든 뭘 해보고 싶은 그런 운이 이제 갑진년의 진토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시작하고 싶은 마음, 요런 게 이제 포인트란 얘기예요. 시작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뭐 대출을 받아서든 빚을 져서라도 하려는 마음들. 그리고 이제 현실 상황과 관련한 미래를 계획하는 거죠. 현실 상황. 그러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거나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게 좀 나다운 삶인가. 이거를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겁재하고 본인 스스로를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기토인데 이 진중에 있는 무토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과연 내가 얼마나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떳떳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진토 겁재 운에 이 기토가 오행적인 근거지는 되지만 끊임없이 자기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겁재하고 관련해서 내가 과연 지금
겁재보다 뭐가 더 뛰어난 점이 있는지, 부족하고 뒤떨어진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 그런 걸 의식하게 돼 있다 이거죠. 갑진년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면은 을사년부터는 편관에 대한 자리가 찾아옵니다. 이거 뜻밖의 기회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사회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관의 키워드는 다양하겠죠. 사회적 자리도 되고, 뜻밖의 기회, 그리고 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위기를 좋은 쪽으로 전환을 시키면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려움 당연히 되겠고요. 하기 싫은 일, 어려움, 뭐 이런 것들 됩니다. 기토일간이 을사년에 을목을 만나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생긴다. 근데 어려움들이 대부분 사람 간에 관련해서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이라든지 대인관계, 처세, 소통, 이런 것들, 그 과정에 머물러 있는 거죠. 어려움이 실컷 다 해놨는데 결과가 어떻고, 이게 아니라 그냥 과정들이 매끄럽지 못한, 이 방법을 쓰려고 했는데 뭔가 악의가 잘 안 맞는, 그래서 다른 거를 또 가져오는 번거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궁핍이라든지 뭐 가난, 이런 것들은 이제 돈 문제죠. 편관이 올 때는 항상 돈과 관련된 문제가 따라올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든지 내가 예상 계획했던 거, 100만 원이면 되겠다, 그러면은 그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아니면은 혼자서 100만 원어치를 하려고 했는데 누가 더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생기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나눠야 할 수도 있고요.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계획이 좀 바뀌는, 이런 것도 다 편관의 키워드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 이런 키워드가 한편으로 작용한다는 거는 결국엔 이제 억울함이라는 것도 좀 따라온다는 겁니다. 편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관보다도 더 큰 자리와 명예, 권력, 그리고 사회적인 성취, 이런 것들이 더 파격적일 수 있는데, 그 과정들이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실전과 같은 부분들이 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수 받을 수 없는 나만의 그런 고생을 감수해야만 이 편관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편관을 긍정적으로 쓴다고 해도 당연히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다. 편관이 있는 사람치고 가난이라든지 어려움, 고통, 이런 거 없이 그냥 성장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억울함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금전적인 궁핍이나 가난, 배고파 본 경험이라든지 공부에 대한 것도 그렇죠. 학업에 대한 거를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졸업을 하고 공부를 해서 해당 코스를 완주를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뭐 공부할 만하면은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예요. 일하라고 하고, 뭐 돈 필요하고, 갑자기 몸이 아프고, 어디 뭐 이동수가 생기고, 이러면 이제 공부에도 제대로 집중이 안 되겠죠. 빨리 자격증 따고 졸업장으로 뭘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항상 주변에서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외부 압력인 겁니다. 외부 압력. 나를 공부를 하지 말라고 방해라는 건 아닌데, 상황이 어쩌다 보니까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라든지 식구 중에 누가 아프다든지, 근데 이제 챙길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하느라 공부를 하는 게 어렵다든지,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도 되겠죠. 편관이 있다라는 것은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 위기의식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생존하는 것도 되지만 남이 생존하기 위한 고민을 대신 해주는, 이런 책임의식도 들어갑니다. 꼭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가 아니라 어느 정도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막 배고파서 굶어 죽으려고 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편관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아파봤기 때문에 주변에 아픈 사람이라든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어느 정도는 내가 이거는 조금 도와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질감이 자기가 아프고 배고파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동정심이랄지 연민의식, 이런 것들도 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관에 대한 부분으로 책임의식, 이런 거를 또 논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고생길이 정해져 있는 기토일간 을사년에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괜히 오지랖 부린다고 그 고생을 사서 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 책임의식에 대한 것이 얼마나 명분이 있는지, 당위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오지랖퍼들은 조심할 것. 오지랖 대마왕들 있죠. 그래서 이제 을목의 경우에는 이런 편관이 하여튼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토한테 작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기토도 습토고 을목도 뭐 화초목이라고도 하는데 이키라고도 표현을 하죠. 음지 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기토가 을목을 보면은 음지 식물. 거기다 이제 개수까지 가중이 되면은 습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을목의 기본 키워드 자체가 이제 뭐 테크닉이고 기술이랄지 정교함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오는 거니까 관에 대한 흐름들을 조금씩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을사년의 전반적인 키워드는 이런 정교함들을 가지고 가는, 자리를 바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나무이기 때문에 바로 떡하니 이제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 나무는 그 생명의 기질, 의지를 나타내는 거지, 그 나무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기껏 할 수 있는 거는 나무를 잘라다가 목재로 쓰는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 이제 뭐 나무 한 그루 해먹겠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열매를 따가지고 또 수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2차 생산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바로 자리 자체로 뭐 돈이 나온다, 떡이 나온다, 밥이 나온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2차적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기토한테 목은 번거로운 거예요. 원래가 토가 나무를 키우는 것은 무토한테 해당이 되고, 기토 역시 나무를 보면 잘 기르고 키울 수 있는데 본인이 굉장히 번거롭고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나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을 위해서 그냥 해주는 거죠. 기토들은 관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원래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배우고 자기 가치가 높아지고 돈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환경, 얼마 팔아가지고 얼마 벌고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이라고 하는 것은 막 그렇게 목숨을 걸지 않는다. 원래가. 그런데 있으면은 또 책임은 지겠죠. 간목이도 을목이도. 목국토는 숙명과도 같은 거니까 어떻게 뭐 거부를 하거나 왜 내가 해야 되느냐 뭐 이러진 않아요. 근데 있으면은 키우는데 버겁다 이거죠. 버겁다. 이게 목이 있는 기토는 천간지지 어디든 간에 개수가 몇 개든 간에 피곤하다. 관 때문에 이제 힘들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화를 볼 것 같으면은, 사화는 정인이죠. 정인이고 기토한테 가장 필요로 하는 병화의 근거지도 되고, 이제 문서적인 부분이 되겠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 그리고 공부, 학업, 일의 시작, 이런 것들, 가족관계, 다양하게 내가 뭔가 엮이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사화 자체가 엮이는 거라고 했죠.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게 그게 사화입니다. 굉장히 가족적이고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가족이 실제 혈육이 아니어도 내 나와바리 안에 들어있는 식구들, 건달들도 뭐 보면은 무슨 식구파 하면서 항상 식구라는 걸 강조하죠. 하다못해 뭐 깡패들도 그런 식구라는 걸 강조하고 하니까, 이 사화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람을 챙기려는 이런 거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영역이 넓어지거나 선을 딱 그어두고 그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지 내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네 사람 내 사람 구분이 불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화 때는 확실하게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게 분명하게 좀 형성이 된다. 그러면 기토한테는 정인이니까 자기가 의식하는 부분에 대한 문서적인 게 이제 사화로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정확하게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제 챙겨주고 싶은 사람, 이게 정인이면은 엄마란 말이에요. 모친. 그러면 내가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난다 할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 엄마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이성관계, 동성 친구관계, 직장 동료 관계, 모든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인성으로 인연이 된다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엄마처럼 품어주는 거죠. 엄마처럼 품어주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보통 우리 관계가 뭐 여러 가지 비직재관이 다 있지만 인성과 재성은 엄마 아버지잖아요. 그야말로 인성으로 관계를 우리가 하고 싶어 한다, 하고 싶어 하거나 하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인성은 엄마잖아요. 엄마처럼 그냥 챙겨주는 거예요. 밥 해주고 챙겨주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런데 재성은 뭐겠어요? 재성으로 내가 그 사람 간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한다,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재성은 일에 대한 결과고 조건이 따라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걸 해주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느냐,
이거를 생각하는 게 재성의 사고방식이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게 A로 갈 거를 B로 가면은 조금 더 소익이 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다거나, 사람을 쓰더라도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조금 더 저렴하고 일도 더 잘한다, 이런 것들을 조절해가지고 알려주고, 아니면 실제로 내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조건을 봐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뭐 누가 봐도 돈이 될 것 같다 이러니까 이제 해주는 거죠, 재성이라는 거. 근데 인성은 일단 길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같은 사람을 원한다, 이거는 내가 아직 덜 컸다 이거죠. 여자건 남자건 엄마 같은 사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돼도 할아버지가 돼도요, 엄마 찾는 사람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 학창시절 뭐 소년 소녀 엄마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본인 혼자서 다 하는 그런 친구도 있죠. 그러니까 누구라고 다 엄마가 필요한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즉 손이 조금 많이 가는, 이거는 이제 성장이 덜 됐다 이런 거죠. 성장이 덜 됐으니까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면은 그 길러주는 역할을 이렇게 인성이 발달된 사람, 또 운에서 이렇게 왔을 때 이 기토일간이 또 사화라고 하는 정인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인성에 대해서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성이 사주 없던 사람, 아니면은 인성이 많던 사람, 인성이 그냥 있기만 한 사람, 이런 세 가지의 범주에서 어쨌든 지지에서 오는 사화를 가지고 인성에 대한 범주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서에 대한 거죠. 문서. 정확하게 내가 뭐 사람 관계를 할 때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제 순서에 대한 것들. 그리고 투자도 되겠죠. 투자가, 재성의 투자는 당장 주기가 좀 짧고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가시화되는 그런 투자라고 했을 때, 인성은 조금 길게 내다보고 하는 장기 투자와도 같아요. 장기 투자. 그러니까 일단은 돈을 먹을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여기 먼저 키워야겠다, 이 회사가 잘 돼야 그래야지 나도 먹고 살고 하니까 먼저 회사를 키우는 게 우선이겠구나 하는 게 인성의 투자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뭐 돈을 빌려줘요, 친구끼리도. 얼마 언제 갚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너 필요한 거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잘 되면 그때 얼마 갚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성의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돈을 빌려줄 때도. 근데 재성으로 빌려주면 정확하게 3달 안에 갚겠다 이러면 3달 지나면 바로 독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나도 돈 필요한데 3달 지났는데 왜 아직도 연락이 없냐 하면서 조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따지는 거죠. 아니면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 이자를 얼마씩 더 가산을 붙인다든지, 공식적인 관계에서 돈을 빌릴 때도 그렇죠. 계약서 같은 거를 이제 쓰거나 뭐 어느 정도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부가금 물리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인성하고 재성에 대한 뭐 이런 것처럼 을사년은 기토한테 인성에 대한 베이스를 가장 많이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란 얘기죠. 그리고 또 내가 덜 큰 부분이 있는지, 우리는 모든 부분이 다 클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명예적으로는 큰데 생물학적으로는 조금 덜 컸을 수도 있고, 생물학적으로는 굉장히 성장을 잘했어요, 튼튼하고 건강해. 근데 정신이 좀 덜 성숙했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방면들이 전부 다 100% 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성장을 시켜야 할지, 이런 게 이제 을사년의 기토일간의 화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문서는 그야말로 내 자격증이나 신분, 뭐 외국에 산다 이러면은 뭐 비자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회사 안에서의 어떤 포지션이든 이런 거에 대한 걸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계획 세우고 움직이고, 그리고 공부에 대한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정리를 하고 새롭게 뭘 시작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기존에 하는 것에 덧붙여가지고 뭔가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개념으로서 새로운 자격증을 더 딴다든지, 필요한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자격증이라든지 뭐 문서적인 부분을 좀 보완하는 이런 것도 되겠죠. 시험 성적에 맞게 몇 점 이상을 따야 뭐 자격증이 나온다더라 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공부, 학업, 이게 그런 겁니다. 나의 조금 부족한 점들, 뚫린 구멍들을 메우기 위한 작업이죠. 일의 시작. 일의 시작은 결국 끝을 낼 것도 있다. 하던 걸 끝내고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는 운인 거죠, 을사년. 그러니까 이제 갑진년에 고민하는 거는 뭐겠어요? 지금 붙들고 있는 거를 어떻게 놓을지, 아니면 놓을지 말지 고민하는 것도 있고, 놓는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놓을지, 이거는 일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작이라는 것에는 항상 끝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뭐든지 그냥 단순하게 시작만 할 수가 없다. 끝이 있어야 시작도 있는 거고, 시작을 할 때 끝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가족관계 이런 거는 이제 문서적인 변동사항이 생기는 거니까 이합집산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합집산이 발생된다. 누가 나가고 들어오고, 있던 사람이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뭐 유학이나 외국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될 수가 있겠고, 가족관계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 당연히 이사라든지 이동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이라든지 증여 같은 이런 돈과 관련된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될 수 있어요. 각종 이런 후원과 도움 이런 게 이제 가족관계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한테 그런 스폰을 받을래. 그리고 인성에 대한 키워드가 이게 나를 생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식상을 극하게 되면은 진로적인 부분에 대한 변동사항이랄지 막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진로 변동. 그러니까 내가 수정을 하는 거죠. 생각을 조금 더 해보고, 아, 나중에 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미루거나 바꾸거나 그냥 취소를 해버리거나, 이런 식의 진로적인 변동사항. 하려던 것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막히는 거니까. 갑자기 집안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 나 못하겠다. 집에 가서 부모님 병원 가봐야 된다. 막 이럴 수도 있고. 근심 걱정은 여러 가지 이런 내가 하려고 했던 일에 대한 어떤 장애가 따라오면은 당연히 근심 걱정이 생기겠죠. 인성이라는 거는 원래 다 생각입니다. 생각. 근데 왜 생각을 하느냐? 시작에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시작이 수월하면은 생각을 할 일이 없어요. 별로. 그냥 뭐 탄탄대로 시작하면은 다 쭉쭉 뻗어나가고 이러면은 문제가 없죠. 근데 시작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 을사년에 당연히 좋은 분이 있고 안 좋은 분이 있고 하겠지만, 이게 시작과 관련된 부분이 됩니다. 뭘 하든지 간에 순조로워 오면 근심 걱정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시작하는 건 괜찮은데 남까지 챙기려고 가족들 신경 쓰고 주변의 동료들 이렇게 못하는 거 하나하나 일 봐주느라 정신이 없는 경우 있죠. 그러면 내 걸 시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심 걱정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이런 혼자서 생존할 수 없는 게 을사년의 주 메인 테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심 걱정이다.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런 근심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 파악이 됐다는 거니까. 우리가 어디가 아픈데 통증이 안 나오면 병원 잘하고 있는데 근심 걱정이 안 생기잖아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아, 병을 내가 인지했다는 거니까. 병을 인지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을사년에 아프신 기토일관 분도 있겠죠. 본인이 아프든 아니면 하다못해 나는 안 아픈데 가족이 아프든 그런 거라도 생길 수 있어요. 가족이 아니라 뭐 주변 지인이라도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제 근심 걱정에 들어가는 거죠. 아픈 것들 편관하고 정인으로 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의 일이다 이러면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이 조금 뭐 있네요 하면서 처방을 받는 거죠. 진료 기록서, 진단서 해가지고 보험 청구할 거 있으면은 청구해가지고 보장받고, 그런 식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뭐 내가 하던 사업에 관련된 통지서 같은 거 있죠. 뭐 세금 얼마 잘못됐으니까 제대로 내라 하면서 뭐 소명 자료 조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문서 날라왔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잘못 이렇게 엮여가지고 괜히 막 뭐 조금만 뭐 저기 하면은 바로 뭐 징계위원회 열리고 막 부모님 소환 조사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부모님 모시고 하는 거죠. 친구끼리 싸우거나 아니면 요즘 괴롭힘 같은 거, 학폭이니 뭐 왕따니 이런 걸로, 그런 것에 이게 엮여가지고 뭐 그러는 것도 될 수 있고. 편관과 정인에 대한 것들이 어쨌든 이제 뭐 문서적인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돼 있고, 천간에 드러난 것들은 어쨌든 편관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신경 쓸 사안들 이런 거고, 이 편관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했을 때는 정말 뜻밖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일을 겪는 거죠. 만약에 연애를 했다 그러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서 뭔가 파격적인 관계를 하는 거예요. 연애 관계.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당황스럽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또 새롭고 신선하고, 편관들이 하는 연애는 성공적이면은 완전히 스펙타클합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야말로 뽕을 맞는 거죠. 뽕을 맞듯이 와, 진짜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스포츠도 익스트림 스포츠라 해가지고 굉장히 막 위험하지만 파격적인 막 운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위험한데 짜릿하고 스릴 있고 하니까 그 자극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자극 때문에. 뭐든지 간에 그 다 자극과 호르몬 작용. 그래서 연애도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뭐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 이런 거 다 자극이 오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토일간 을사년의 이 편관으로 이 자극에 대한 자극제가 찾아오거나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의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중독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하나의 자극이니까 단순하게 게임 중독, 게임 여러 번 하는 것도 계속 그 게임을 통해서 내가 현실을 잊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고, 그 게임 세상에 빠져가지고 드라마를 보나 영화를 보나 다 똑같습니다. 요즘에 뭐 유튜브 한번 핸드폰 열면은 뭐 기본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에 빠져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편관으로 인해서 기토가 자극을 받는 부분이 좀 된다. 누군가는 일을 처리하는 그런 문서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누군가는 내가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마침 서류 같은 게 통과가 되고 준비가 되는 거죠. 환경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아 그러면 내가 어디 유학을 가겠네, 이민을 가겠네,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겠네 하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뭐 사람 관계도 그렇죠. 뭐 결혼을 할지 말지 고민을 했던 뭐 그런 신혼부부, 뭐 커플들, 마침 돈도 나오고 막 부모님도 막 하라고 지원해주고 밀어주고 막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거죠. 근데 막 하지 말라고 반대하고 뭐 돈은 돈대로 안 나오고 쪼들리고 막 힘들고 그러면은 사람의 의지가 꺾인다는 얘기죠. 다 인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런 비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장단점이 같이 따라오니까 무조건 좋은 거다, 무조건 나쁜 거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일단 편관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어쨌든 간에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할 인자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나무가 갑목에서 좀 막연했잖아요. 이건 잘 안 보이는 거란 말이죠. 기토가 갑목에 그 나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나무의 그 정신 있죠. 솟구치는 정신, 이런 기상이 보이는 거지 관이 뭐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진년에는 마땅히 크게 이루거나 뭐 이룬 게 있다 해도 그걸 내가 다 온전히 결과를 내가 다 먹거나 인식을 하고 이러기에는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을사년에는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된다. 좋은 거든 좋지 않은 거든 일단 뚜렷하게 보이는 시점으로 접어드니까 거기에서 한 차례 막연함에서는 벗어나는 거니까 좀 더 흐름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을사년에 정리할 점들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행별로 분류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이 을사년에 다양한 오행의 관점으로 만날 텐데 목화토금속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보면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은 기토한테 이제 관성이죠. 그런데 천간으로 대표된 이 편관이 중심입니다. 내 사주에 갑을목이 있거나 아니면 나무가 없거나 상관없이 일단은 을사년의 을목 편관으로 태세로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이 편관이 대표라는 얘기죠. 태세다. 그래서 이 기토일간은 세군 일범하는 운이 되죠. 세군이 일간을 범한다 해서 세군 일범. 그러니까 내가 극당한다 이겁니다. 극당하는데 정관으로 극당하는 게 아니라 편관으로 극당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해결해야 될 의지나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목이 구체화된다. 이건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편관이 위기로 다가올지 아니면은 기회를 받아들여 가지고 해결을 하거나 뜻하지 않은 좋은 기회로 찾아올지 이런 거는 또 사주마다 다를 테니까 분별해서 봐야겠죠. 어쨌든 관에 대한 이런 모습들이 기토한테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진년에 먼저 벌어져야 할 일은 누군가하고 계약을 했다든지 어디 회사에 들어갔거나 기존에 다니던 회사의 그 관계에서 내가 맡은 바 책임을 지는 포지션이라든지 프로젝트나 일에 노출이 돼 있을수록 을사년의 편관에 대한 부분으로 엮일 수 있는 책임의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갑진년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을사년에 갑자기 막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 뭐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있겠지만 대부분 갑진년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관련이 됐든 일에 연관이 됐든 일단 을사년의 이 편관으로 받아들여야 할 일들, 엮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갑진년에서 내가 무엇을 욕심을 부렸는지, 어떤 것을 시작했는지, 이런 거를 먼저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목에 대한 것을 무조건 뭐 금극목 쳐가지고 이걸 뭐 해결한다, 그냥 뭐 식상으로다가 편관을 어떻게 두드러 패면은 그러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따가 이제 설명할 금에 대한 부분, 가장 크게 대두가 되는 오행과 육친이에요. 그러니까 금을 쓴다는 것도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일단은 목이 있는데 이거 화가 같이 왔죠. 을사라고 하는 게 같이 왔기 때문에 이 기토가 금을 쓰기에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라는 얘기죠. 을사년 자체 시간이라는 게. 화를 동반한 목을 금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쉽지가 않다. 그리고 또 토일간은 금에 대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따라와요, 원래가. 그래서 금을 쓰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상황을 봐가면서 써야지, 그냥 나무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해가지고 다 싹둑 다 잘라내고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민둥산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벌목 다 해버리면 산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목국토를 안 당해도 되니까 자유롭겠죠, 토가. 근데 민둥산이니까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나무가 없으니까 생명력, 가치 이런 게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기토하고 무토의 차이를 놓고 보면은 무토가 조금 더 뭐 고산지대다, 기토는 좀 낮은 언덕의 개념의 동네 뒷산이다,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뭐 무토나 기토나 다 나무를 품고 기를 수 있긴 하지만 이것도 무조건 금극목을 친다는 거는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식상에 대한 진로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요. 을사년에는 이게 편관하고 정인인데 식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 꿈틀거리기 때문에 이 정인도 화급금 치고 식상을 건들죠. 이 편관도 자꾸 이게 목을 갖다가 목국도 들이대니까 기토가 가지고 있던 식상이 있으면은 그걸 자꾸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죠. 식상. 그러면은 이 식상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방법을 자꾸 찾아보게 됩니다. 이걸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자꾸 찾아보고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이게 식상의 모습인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잘 되면 상관이 없잖아요. 잘 되면은 뭐 끝나는 거니까. 근데 방법을 찾아서 했는데 오히려 더 공사가 커지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사년에는 식상을 쓰는 것도 봐가면서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 이게 편관이지만 무조건 식신제살이라든지 상관합살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대서 무조건 이 을목을 해결한다고 끝이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 편관이 어떤 편관인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고, 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제 금에 대한 것도 살짝씩 이제 끌어들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요게 좀 화두가 된다, 이런 거죠. 근데 내가 천간지지에 이제 관살이 많았다, 그리고 뭐 을목이나 묘목 이런 걸로 편관을 원래 쓰던 사람이다, 이러면은 그렇게 크게 막 생소한 운이 아니죠. 뭐 있던 편관이 또 들어와서 막 엄청 더 힘들다, 이렇게 뭐 설명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기가 쓰던 것은 들어오면은 그냥 익숙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생각이 한 번 더 들어오는 거죠. 왜냐면 그게 포인트니까. 근데 간목을 쓰던 사람이 을목을 봤다, 이럴 때는 이게 이제 혼잡적 성향 있죠. 혼잡적 성향, 관살 혼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실전에서 전쟁이 터진 거니까 내근직에 있던 행정 업무 보던 사람이 직접 총독을 나가서 싸우거나 현장 지도하에 막 무거운 시멘트 들고 왔다 갔다 막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 뭐 당연히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화로 넘어가서 인성을 본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을목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정인이 그냥 정인이 아니라 편관을 대동한 정인이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이 화를 집중해가지고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을목이 뭐 화를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을목이 화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성에 대한 거를 끊임없이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인성에 대한 거 끊임없이 의식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 편관을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설계해서 내 문서로 쓰려고.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잖아요. 편관의 어떤 위기를 내가 대처하는 그 상황, 시간이 지나면 그게 경험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 정인으로 계속 분석하고 공부하고 뭔가를 이렇게 연구하고, 또 윗사람의 도움을 또 받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런 거니까 이 사화의 작용, 정인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안 하던 분들도 주변에 연락을 돌리든지 도움을 청할 일, 가족관계 어떤 화합이라든지 뭐 화합이 아니어도 그냥 뭐 같이 좀 이 어려움을 좀 헤쳐나가자 하면서 의기투합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재성 수가 있는 사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사주에 겨울생이라든지 임계수, 지재, 해수, 자수 이런 게 있을 때 이게 제극인이 일어날 텐데 이 제극인이 좀 문제가 됩니다. 이게 화를 받아들이려고 내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조건이 문제가 돼요. 이 재성이라는 건 돈이잖아요. 말 그대로 어디 이제 입학하려고 하거나 일을 들어가서 뭐 하려고 하거나 이러면은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재성수에 대한 부분으로 자꾸 조건적인 게 나를 좀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는 들어갔는데 출신 성분이 좀 달라가지고 이질감이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배우고 싶었던 원래 공부라든지 아직 나는 더 커야 돼. 근데 바로 실전에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뭐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 수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는 이게 더 성장을 하고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당장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관련한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제극인이라는 거는 그렇죠. 내가 덜 컸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알바를 하면서 공부하는 이게 제극인이잖아요. 지금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편의점 나가는 거예요. 편의점 나가고 PC방 알바하고 주유소에서 총 쏘고 이러는 것들이 제극입니다. 그리고 또 공부만 하려고 하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돈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결과에 대한 것을 이 재성들은 항상 빨리 보려고 해요. 결과에 대한 걸 성질이 급하죠. 인성은 이제 성질이 급한 것이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분위기에서 누구랑 같이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요. 성질도 당연히 인성이 급할 수도 있고 분간이 뭐 안 돼가지고 뭐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재성들은 본인이 판단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이제 효율에 대한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과값이 빨리 나와야지만이 본인이 어떤 존재감 자체를 의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내가 인정이 안 되면은 자꾸 바꾸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죠. 효율이 안 맞으니까 그냥 물건 갈아치우는 거예요. 이거 그만 써야겠다. 다른 거 쓰고 또 사람도 이 사람 썼더니 결과값이 별로 안 나오네. 멤버 교체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극인이 일어나는 게 무조건 또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인하고의 갈등이 일어나니까 뭘 시작을 하려고 했거나 좀 뭘 알아보는 과정에서 자꾸 재성이 건드니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고민할 일 이런 게 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제극인에 대한 부분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토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비겁에 대한 성향이잖아요. 기토일간한테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천간에 무기토하고 지재, 진술중미 합치면은 6개가 됩니다. 그 6개 중에 이 토가 많이 개입이 될 확률 높죠. 다른 일간보다도. 그래서 이 비겁 토의 작용이 심하다고 하면은 이게 사화 정인이 설계되면서 탈인적 작용이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인성을 분탈당한다. 이런 거니까 이 문서에 대한 게 온전하게 내 걸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비겁이 있으면은 비겁을 타고 그 다음에 내가 먹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그 다음에 타고라도 와야 되는데 안 올 수가 있어요. 비겁들이 다 이제 홀라당 인성을 갖고 나르는 거죠. 그러면은 탈인이 일어나니까 문서가 와야 될 게 안 오는 거죠. 소식이라든지 합격 증서라든지 결과를 딱 받아야지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뭐 합격증이 나왔다 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터져가지고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못하는 뭐 이런 일이 좀 일어날 수가 있겠죠. 비겁 토의 작용이 있을 때는 항상 변수가 따라옵니다. 변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의 경우에는 효율의 문제라고 했을 때 이거는 비겁에 대한 경우는 힘의 세기 너무 세게 만지다가 물건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섬세함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이제 좀 필요한 건데 비겁이 또 작용이 되면 또 재성의 문제가 또 생기겠죠. 재성을 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몸으로 때워야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사화의 이 정인을 설계하면서 어느 정도 내가 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비겁이 발달이 되면은 인성을 안 쓰고 자꾸 비겁의 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힘이 발달된 사람은 머리를 안 쓰려고 하죠. 몸으로 바로 그냥 무거운 거 있으면 들고 승질나면 바로 그냥 손이 먼저 나가고 이런 게 이제 비겁의 속성이란 얘기죠. 일반적으로. 근데 인성을 쓰는 사람은 일단 먼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뭐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에서 설득을 하려고 하고 이해를 시키고 본인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게 이제 머리를 쓰는 이런 관점에서 뭐 비겁이든 인성이든 서로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이 비겁의 문제가 어쨌든 일어난다 하면은 좀 답답할 수가 있다. 사화 정인 때문에. 원래는 몸이 먼저 나가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잖아 이게. 인성이라는 거는 또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인성을 잘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돈은 없고 자격증 만들려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또 대학교 가가지고 학부 졸업하고 석박사 학위 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잖아요. 얼마나 힘든 시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에 돈이 많거나 여유가 있지 않고서는 공부 더 해야 되는데 생업전선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공부를 할 때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내가 기다림을 배우는 거지. 내가 뭐 기다림이 뭔지 압니까? 그쵸? 가족이나 형제, 부모, 내가 공부를 할 때 이 공부를 마칠 수 있게끔 안전하게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 그리고 투자해주는 사람. 그냥 뭐 또 기다리는 것도 맨입으로 기다리면 안 되겠죠? 적절하게 뭐 영양 상태라든지 돈도 좀 필요하고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에요. 인성이라는 거는 이제 공부하고 학위 따고 여러 가지 문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소모적이다. 을사년에 이 사화 가지고 이 기토일간 거의 뭐 말라 죽는다 이거죠.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피곤하다. 이거 문서 하나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든 거죠.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한다. 하다못해 뭐 진짜 상속 증여 이런 거 할 때도 누군가는 또 받을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각종 뭐 세금 내라 하고 서류 뭐 다 띄고 뭐 누구 뭐 사망했을 때 뭐 어쩌고 분배하고 우선 순위 뭐 몇 프로 뭐 지분 다 계산하고 이런 게 되게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 돈 뭐 얼마라고 뭐 큰 돈도 아닌데 그거 나누는 과정에서 소모할 일 이런 것도 있다고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 비겁이 있는 사주에서 인성이라는 거는 기다림을 배우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편관을 감당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그래도 뭐 도움이 되죠. 비겁이 있는 상태에서 편관은 신약한 사주보다는 월등하게 편관을 감내하면서 그래도 버티는 힘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겁이 있다는 건 이제 인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억울한 일 예상해 놓으세요. 어느 정도씩은 뭐 비겁의 인성이 아니어도 억울한 일은 어디서든 생길 수 있는데 특히나 이 인성이 비겁한테 가면서 억울한 일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나한테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또 그거는 그거대로 억울한 일이라고 하면 또 다른 부분에선 또 횡재할 수도 있는 일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비겁한테 원래 갔어야 될 문서가 나한테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수의 경우이지만 비겁한테 가야 될 문서가 나한테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의외의 횡재인 거죠. 그래서 이 편관과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뭐 인성에 대한 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양하게 내사주 대입을 해가면서 분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식상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크게 대두되는 오행이라고 했죠. 이런 을사년에 금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이건데 직접적으로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기토일간. 물론 무토도 그렇지만 기토 입장에서 특히 금이라고 하는 식상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도 이런 을사년에는 말조심, 행동조심, 어디 뭐 SNS 댓글 달고 사람하고 싸우고 이런 활동할 때 뭐 동호회라든지 그런 거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이 관하고 인성의 표적이 되어 있는 게 금이라는 거예요. 금.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경금일간을 제일 먼저 했는데 이 경금일간이 가장 크게 또 동하는 일간이기 때문에 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신금일간도 마찬가지고 신금일간은 또 이 을목하고의 관계가 편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을목은 편관으로 두드러 맞지만 신금은 오히려 을목을 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책임적인 부분이 따라오는 게 신금일간의 을사년이 되겠죠. 그래서 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대표가 돼서 어떤 방식으로 을사년을 풀어갈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지션에 놓여져 있는 건데 이 기토는 그 금을 식상으로 보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부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감성에 대한 것들 있죠. 내 기분 변화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섣불리 그냥 뭐 금극목 친다 마음대로 뭐 쉽지 않으니까 상황을 잘 봐야겠고요. 원칙적으로는 이게 편관이 있으면은
긍긍목 쳐주는 게 마음 편하겠죠. 그냥 해결하면 끝이니까. 그런데 이제 식상의 방법을 함부로 썼다가 일이 커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사가 커지면은 이거 내가 한번 건드렸다가 돈 더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업체 부르면 끝나는데 내가 뭐 기계 한번 열어봤다가 이거 수리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놔두면 되는데 괜히 막 뭐 열어보고 막 그 납땜한 거 막 괜히 손보고 막 했다가 고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이게 식상의 문제죠. 긁어 붓으로 만든다는 게 그게 식상이 문제가 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식상을 가지고 뭐 해결해 보려고 했다가 일을 그르치는 거죠. 체력적인 소모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짱 도루묵 되는 거죠. 실컷 건드려 놨는데 일은 해결이 안 되고 괜히 기분만 안 좋고 물건은 다시 사야 되는데 이게 남아있는 거는 이게 버리자니 또 어떻게 공들인 시간도 아깝고 하니까 애물단지가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물건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을사년이라는 것 자체가 식상을 너무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면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써야 합니다. 뭐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식상이 뭐 있는데 어떻게 안 씁니까? 식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뭐 식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제 인성에 대한 부분을 좀 동반해서 얘기할 때 뭐 누구하고 뭐 싸우게 되더라도 뭐 다툼은 있을 수 있죠. 대신에 이제 어떤 선을 좀 지켜가면서 또 상대방의 입장을 또 고려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뭐 소통과 공감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을사년에 화라는 건 섞이는 거니까 화는 섞이는 거고 수는 이제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거고 하니까 이제 이 섞이는 과정에서 금을 싣게 된다. 이거는 그 안에서 내가 계산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친하지만 그래도 내 거는 내 거야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발상도 될 수 있는 게 이 토일간의 식상을 쓰는 겁니다. 정확하게 선을 긋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섞일 때다. 네 거 내 거 구분하고 뭐 계산 때리고 이해타산적으로 하다가는 관계가 뭐 좋아지기도 전에 그냥 그르칠 수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협조적으로 내려놓고 같이 이제 우리의 관점으로 해야 되는 거. 그게 일단은 우선이 되니까 금을 쓰더라도 좀 어느 정도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쓰는 게 낫다는 거죠. 너무 막 대놓고 쓴다는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체력적으로도 몸을 좀 아끼라는 얘기죠. 괜히 뭐 오지랖 부리고 자기 성질대로 막 안 돼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식상에 대한 문제가 뭔가 생겼다 이러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건 다 열받는 거예요. 원래 식상이라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은 열 받아야 돼요. 원래 그렇습니다. 식상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열 받아요. 자식 낳아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뜻대로 안 따라주고 막 부딪힘이 생기고 이러면은 어려움이 생기는 거니까 잘 되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그 반항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이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 식상에 대한 것들 뭐 다른 일간의 식상하고 또 토일간의 식상은 또 다르잖아요. 오행이 이건 금이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거죠. 식상을 쓸 때가 효과적이다. 그런데 아직은 이제 갑진, 을사 이렇게 목을 쓸 때라서 조심스럽게 해야겠죠. 대놓고 쓰는 것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는 이제 재성이죠. 이제 금하고 마찬가지로 수를 쓰는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일에 대한 결과를 보고 돈에 대한 건데 지금은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거나 내 가치를 이제 어떻게 성장을 시키느냐 이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가치라든지 효율에 대한 거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따지게 돼 있는 부분인 거죠. 지지로 사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인에 대한 거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조건적으로 다루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극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선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왔으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보통은 말을 듣잖아요. 근데 재극인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선생에 대한 부분의 결과적인 거 효과가 나는 거 그런 걸 이제 평가하고 견적을 내는 거죠. 물론 뭐 그런 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 할 건 아니죠. 뭐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자세와 태도가 그렇다는 얘기죠.
인성에 대한 것을 곧대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꾸 재려고 따지려고 하는 거죠. 각도기야, 자, 컴퍼스 이런 거를 다 갖다 대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 아니면은 수치가 뭐가 좀 더 맞는 게 아니냐 이러는 거니까. 그래서 사화라고 하는 정의는 조건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실행하는 거는 을사년이기 때문에 이 사화로 기다림에 대한 부분 의식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재성 있는 사람들은 안 기다려요. 돈으로 해결합니다. 시간을 사는 거죠. 오히려 나 기다리는 거 못하니까 얼마 더 현질하는 거야. 과금해가지고 레벨업 시키는 거죠. 캐릭터 더 키워가지고 너희들은 기다려라, 나는 돈으로 한다 하면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효율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따져가지고 돈을 쓰거나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걸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그게 현명할 수도 있어요. 뭐 능력이 되면은 우리도 사실 뭐 안 기다리고 현질하고 하죠. 방법 있으면 더 찾아가지고 빠르게 하고, 차 막힐 때도 뭐 지름길 갈 수 있는 방법 있으면 다 가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예전에 연예인 누구 중에 행사 빨리 가야 되는데 차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급차를 타가지고 행사장에 도착한 그런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제극인이잖아요. 원래 차가 막히면은 기다려야 되는데 뭐 구급차 사람한테 돈을 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연예인에 대한 어떤 상황이라든지 뭐 지위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반인이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해주겠어요? 연예인이니까 뭐 소속사라든지 뭐 암암리에 뭐 이렇게 뒷돈을 찔러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극인인 거죠. 빨리 가야 되니까 구급차를 타가지고 도착하는 사례. 아니면 그냥 뭐 외국이라고 하면은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비행기 타는 거죠. 차로 가는 게 아니라 전용기 해가지고 돈으로 시간을 사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재성의 범주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최대한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다리는 것도 하죠, 당연히 재성이라도. 근데 그 어떤 수치를 넘어가면은 그러면 좀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계획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한 20분까지는 기다리면은 친구가 나올 수 있어. 겸사겸사 만나서 밥도 먹고 하면 돼. 근데 한 3, 40분을 넘어갈 것 같다 이러면은 그럼 다음에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인성이라고 하면은 그 친구를 만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좀 달라지겠지만 1시간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이렇다면 물론 재성도 1시간, 2시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내가 기다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더 어떤 쓸모가 있다 이러면은 뭐 몇 시간이면 기다리겠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태도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재성에 대한 태도는 효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성은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포지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신적 가치 있죠. 내가 얼마나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건지, 이게 반응하는 게 정인이죠. 뭐 같은 친구라도 뭐 인성이 있다 해서 뭐 다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아예 집 밖을 안 나가는 집순이 집돌이도 있을 텐데 인성이 잘 기다린다 이러면 또 의아한 사람도 있을 거고, 정신적인 차이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재성에 대한 부분 이렇게 좀 설명드렸고요. 기토일간의 을사년이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간다. 이거를 기본 포맷으로 좀 보시고요. 조금 이제 쉬었다가 1시간 정도 설명했는데 음악 좀 듣고 와가지고 월주 격국별로 알아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인월 기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월 기토면은 정관격이죠. 인월 기토한테 을사년이 온 겁니다. 정관격은 시스템에 대한 질서가 중요한 사주죠. 딱 자리를 잡았으면은 자리에서 움직임이 없어야 그 정관의 형태를 주장하고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편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관살 혼잡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지지끼리나 천간끼리 이렇게 되는 혼잡이 오리지널 혼잡인데, 특히나 이제 천간을 기준으로 보니까 천간의 관살 혼잡을 제일 이제 크게 보겠죠. 근데 이제 지지도 관살 혼잡이라고 또 보는 것이고, 이렇게 정관격의 편관이 투출한 것도 그것도 이제 혼잡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변동상 이런 걸 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리라든지 유지력의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자리나 유지력의 문제가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제 정관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인월의 기토다. 그러면은 이 을목이 오므로 인해서
이게 편관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당황스러운 거죠. 약간 을목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긴다. 그리고 이게 재생관을 하던 명이다. 그럼 재생관이 재생살로도 넘어가요. 그러면은 당연히 돈 문제도 생길 수 있겠고요. 내가 쓰고 키우던 거, 공들여놨던 거, 사람 관계도 그렇겠죠. 친하게 지냈던 사람하고 갑자기 손절할 일,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편관이 가져다 주는 문제가 정관격한테는 썩 그래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물론 정관에 대한 부분이 편관으로 전환이 좀 되면서 새롭고 좀 신선한 경험을 할 수는 있겠어요. 그것들이 기토한테 하나의 자극제가 될 수는 있다. 그런데 일단 피곤한 일들은 생긴다, 이런 거죠. 을목으로 인해서 피곤한 일들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지지 인성에 대한 것들, 정인에 대한 게 이제 운에서 왔다, 이러면은 정관 폐인이 되겠죠. 정관격에 정인이 온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리에 걸맞는 자격을 갖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관 폐인. 근데 이제 요게 형살을 치죠. 인사신 삼형살, 인사형을 칩니다. 인사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급해서 생기는 문제죠. 관이 인성한테 전달되는 힘이 굉장히 빠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에 대한 것들, 너무 사람을 빨리 믿어서도 안 되고, 일에 대한 것도 무조건 낙관하고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방관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신경을 써가면서 계속 공을 들이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이 형살이 있을 때는 거의 이제 믿음에 대한 영역으로 좀 갈 소지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형살이 보통 배신지사라고 많이 하는데, 왜 배신을 하거나 당하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작할 때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너무 출중한 거야. 이 사람이 나한테 크게 뭐 한 게 없어도 일단은 좀 믿음이 먼저 가는 거죠. 그게 먼저 이제 화근이 되는 겁니다. 믿음도 필요한 만큼만 딱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믿어버리니까, 그리고 또 내 욕심을 채워줄 것 같은 이런 것도 되겠죠. 형살이라는 것은 또 욕심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들, 그만큼 빠르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다양성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한테 뭐 일을 맡기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런 게 되겠죠. 정관 폐인이 길하긴 한데 형살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인월생들, 또 뭐 범띠라든지 인시에 태어난 기토일간이다, 그러면은 꼭 월지가 아니어도 이런 인사형이 일어나겠죠. 형살에 대한 기능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급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뭐 계약을 하든 사람을 믿든 뭐에 대해서 낙관을 하든 긍정 리딩을 하든 최대한 순차적으로 꼼꼼하게 알아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형살도 치는 데다가 을목이 같이 따라왔어요. 편관의 위험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냥 내가 뭐 기존에 뭐 하고 있던 일 안에서 물론 그런 것도 올 수 있겠지만, 뜻하지 않은 외부에서 알게 되는 사람이나 일에 대한 거나 외부에서 치고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 안에서 생긴 문제여도 외부의 일과 연관되는 뭐 이런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문제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건강이라든지 뭐 사고수에 대한 부분도 뭐 혹시라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항상 이제 급하게 가다가 생기는 이런 문제들 꼼꼼하게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잠 잘 자고 이렇게 좀 여유 있고 안정적이게 하면은 그게 문제가 없는데, 급하게 하려다가 항상 사고가 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못 봤네요. 갑진년의 진토가 기토의 뿌리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기토의 뿌리가 되는 건 어떤 걸지? 진토는 오행적으로는 뿌리가 된다고 설명을 했죠. 오행적으로는. 그런데 기토의 뿌리는 축토나 미토, 그리고 이제 오화까지 뿌리의 한 종류라 볼 수 있겠죠. 오화가 기토의 또 록이니까. 진수충미가 토한테 작용을 하기는 하지만 힘을 불어 넣어주는 거는 또 화입니다. 화, 사화나 오화나 이런 것들. 그 뿌리에 대한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인월 기토 한번 알아보셨고요. 묘월의 기토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월지의 편관이 있는 상태죠. 월지의 편관이 있는 상태에서 을목이 투출이 된 겁니다. 편관격이 월지 편관 십성이 투출이 돼가지고
그걸 이룬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겪고 볼 때 성격을 하고 뭐 투출이 되고 이런 거를 보지 않고 그냥 월지 자체를 보고 또 용신을 좀 난강망으로 참고를 해서 보는데, 이렇게 편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편관에 대한 이슈가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아니면은 내 사주에 이 묘월에 있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잠재하고 있었던 게 을사년에 이렇게 딱 투관이 되어서 생기는 문제들. 보통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욕심부려서 생기는 문제나, 아니면은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외부에서 나를 좀 흔드는 이런 모습도 되겠죠. 그래서 이 편관격이 이제 성립이 됐을 때 칠살 식재, 일명 뭐 식신제살이라고 하는 식신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고, 또 인성으로 이렇게 편관을 설계해서 쓰는 칠살 페인이 있는데 사화가 마침 잘 떠줬죠. 지지. 그러니까 정인을 써가지고 어느 정도 이 편관을 극복하려고 하는 방법들,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을사년에 너무 외부로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최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기 위한 이런 준비 작업이나 방향성들, 이런 거를 이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칠살 페인을 권장한다. 칠살 페인은 권장한다. 그러니까 인성에 대한 것이 필요한 거니까 편관을 어떻게 막 정면으로 받아치거나 싸우려고 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시간을 좀 들여야겠죠. 어느 정도 힘든 것도 좀 감당을 해가면서 크게 한 방 노리는 거죠. 크게 한 방. 타이밍이 왔을 때 큰 거 한 방이 중요합니다. 뭐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왔다, 뭐 위험이 따라왔다 해가지고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게 그게 식신제살이고, 일단은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때가 왔다 싶을 때 큰 거 한 방으로 그냥 상황을 뒤집는 게 그게 이제 칠살 페인이다. 그래서 많이 참고 인내해야죠. 정인 사화로다가 기존에 하려고 했던 뭐 공부를 할지 문서적인 작업이랄지 뭐 그런 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걸 하면서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 뭐 어려움들 이런 게 있으면은 뭐 더뎌지거나 속도가 안 나거나 이래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조금 해결할 필요가 있겠죠. 이거 편관을 잘 해결하면은 레벨업이 크게 이루어져요. 이게 편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토를 극해서 나쁜 것만이 아니라 이 편관을 내가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내 레벨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현명하게 잘 극복을 했다 이러면은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대박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끝까지 현명하게 처리를 잘 못하니까 대부분은 나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편관을 겪는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거, 아까 설명했듯이 디테일하고 꼼꼼하고 섬세한 이런 전문적인 그런 부분, 이런 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기토일간이, 이 묘월에 태어난 기토일간이 을사년을 받아들이는 거에는 굉장한 디테일이 좀 소모가 돼요. 뭘 좀 더 꼼꼼하게 한다든지 평상시에 했던 그런 일보다도 더 을사년 같은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건수를 좀 더 많이 잡는다든지,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뭐 일이 몰려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의도치 않아도 그런 상황들이 쭉쭉쭉 막 몰려드는데 내가 뭐 다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일단은 받아들이는 게 좀 포인트다. 이제 금이 발달된 묘월기토다 하면은 금 식상으로다가 이 편관을 내가 조절해서 뭐 쓰려고 한다 이러면은 다툼이 끊임이 없다. 그냥 뭐 어디 가든 싸움에 대한 것들, 좀 시끄러운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될 만한 그런 시기이죠. 그러니까 편관을 가만히 안 놔두는 게 식상의 부분이죠. 근데 상관은 어느 정도 좀 타협을 한다고 하면, 식신은 타협이 없죠. 타협을 못하면 내가 불편하니까 그냥 이 편관을 제거해야지만이 내가 편하다 이런 거니까 자기 기준을 생각하는 게 그게 식신이다. 그래서 운에서 온 이런 것들을 뭐 기회고 뭐 나발이고 일단은 내 몸이 불편하다 하면은 그냥 뿌리를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식신을 쓴다. 이제 묘유충이든 천간의 신금으로 이제 을목을 이전체화를 하든 어쨌든 좀 시끄러운 운이 되겠죠. 시끄러울 수 있는 운이다. 싸움이랄지 여러 가지 뭐 소송도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표면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어도 내가 부글부글 뭐 끓는데 참는다거나, 그러니까 식상이 또 어느 정도로 발달됐느냐에 따라 또 다른 거니까 일단 그 점을 좀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재성의 경우에는 재생살 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위험하죠. 재성에 대한 부분, 묘월기토는 재생살이 조금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거나 뭐 욕심 부리고 이러는 거 자제하셔야 돼요. 재미 좀 보려고 하는 게 당장 성과가 조금 나왔다 해서 무리하게 투자하고 오버했다가 요 을사년에는 작정하고 뿌린 대로 거두는 이런 시기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서 4월 기토하고 5월 기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기토의 을사년은 정인격에 해당하는 인수격이죠. 사주에 이제 7살이 온 거죠. 인수봉살, 인수봉살, 인수용살 두 가지 다 같은 얘기죠. 봉은 만났다는 뜻이고 용은 이제 쓴다는 뜻으로 용살이나 봉살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인수격에 이제 살을 만났으니까 이거 자기의 능력을 쓸만한 자리가 생긴 거죠. 힘들지만이 포인트입니다. 힘들지만 자리를 얻는 운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얘기하잖아요. 자격을 얻기 위한 본인이 뭐 공부하고 노력하고 집안에 대한 환경이나 분위기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편관이 들어온 거니까 일단은 자리를 얻는 운입니다. 취직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연애 뭐 이런 거 가능하죠. 그런데 편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좀 따라오겠죠. 상대방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좀 좌우되는 거니까 뭐 하기 싫으면 뭐 안 해도 되지만 그거라도 일단 받아들여야지 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일단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운입니다. 그래도 살이라는 게 왔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정관을 쓰던 사람이다. 지지에 뭐 인목이 있거나 천간에 간목이 있어가지고 이런 정관을 쓰던 사람이, 그러면 인수 그 용관이잖아요. 인수 용관을 쓰던 사람이 봉살로 됐다. 그러면은 되게 복잡해집니다.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꼬일 수가 있다. 뭐 삼각관계랄지 어려운 들,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좀 보셔야겠다. 어쨌든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편관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여러 가지 좀 테크닉이 필요한 관계를 얘기해요. 일이든 사람이든 난이도가 조금 있다 이거죠. 원래 인수용관이 난이도는 좀 안정적이에요. 괜찮아요. 쓸만합니다. 근데 인수봉살, 인수용살, 이 용살로 가면은 좀 힘든 거죠. 난이도가. 상황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따라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4월에 을목은. 그리고 뭐 사화는 내가 쓰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들어왔다 해가지고 뭐 큰 문제는 없다. 자주 쓰던 정인이 들어온 거니까 그 정인과 관련해서 하면 되자. 그 일을 하면 된다. 만약에 재성에 대한 걸로 이렇게 재극인을 친다 이러면은 재극인도 되고 재생살도 되는 거니까 재성에 대한 문제가 좀 따라오겠죠. 재성 수에 관련하는 문제가 따라올 수 있다. 이거는 이 을사년의 사화를 건드는 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공을 들이고 노력하고 시간적으로 뭐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잔머리 굴리게 되는 그런 운인 거죠. 인수격에 이제 제가 뜨면은 또 불편한 파격 요소가 되니까 그런 재성이 좀 대운이든 아니면 천간지지로든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개수 같은 거는 기토한테 도움은 됩니다. 항상 뭐 거의 12달 가까이 개수가 용신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데 격곡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인성을 계속 또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 편관이 같이 뜨는 운에 의해서는 고해를 맛볼 수가 있다. 더 을목을 키우는 거죠. 이게 사실은 기토일간이 을사년에 이게 무조건 힘들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힘들면 왜 힘드냐, 저 기토가 주인공이 못 돼서 그래요. 을목이 주인공이 돼서 그렇습니다. 을사년에는 기토가 주인공이 아니라 을사가 주인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군일범이다 뭐 일범세군이다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세군이 일범하는 운이잖아요. 기토일간. 그러면은 을목이 주인공이니까 야 기토 너 저리 가, 자리 내 거야 이러면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식신을 쓰면은 무슨 소리냐고, 여기 내 자리인데 네가 가라 하면서 이제 싸움이 나는 거고, 인성은 일단은 좀 화장실 갔다 온다 하면서 이제 슬쩍 이제 상황을 보는 거죠. 자리를 비켜주기는 하는데 저놈이 누군지 하면서 이제 상황을 봐야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제 주인공 자리를 내주면서 억울하다는 생각 좀 덜 하고 싸움보다도 어떤 현명한 방식으로 넘어간다 하면 굉장한 기회의 운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을사년은. 그런데 일단 여러 가지로 힘든 점들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바람 잘 날 없다 이러면은, 그러면 을사년은 여기저기 좀 바쁘고 분주할 일들이 좀 많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재성에 대한 문제, 이거는 돈 쓸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돈 쓸 일, 돈 쓸 일과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토가 목이 들어오면은 원래 힘들어요. 갑진년도 힘들다고 하면은 관 때문에 힘든 거죠. 지지해 겁재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기토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든데, 신금일간은 와 안 힘들겠어. 언제 좋아지냐고. 기토할 때는 또 기토 힘든 거 얘기하고, 또 뭐 경금 얘기할 때는 경금 죽겠다 그러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일간별로. 내 사주에도 기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간목도 있고 경금도 있고 뭐 병화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 각각의 육친이 힘든 거예요. 사실 내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돈이 안 벌려서 힘든 사람은 건강엔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힘든 거지 내가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려면 질병이 있다든지 실제적인 내 자신의 모습이 힘들어야 돼요. 돈은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제 하려고 하는 존재감이 막 상실됐다 뭐 이러면은 이제 내가 힘들다고 할 수 있잖아요. 사회적인 명예든 아니면 뭐 생물학적인 부분이든. 근데 당장 돈에 대한 거는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재성이 힘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올해 기토일간은 기토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재성이 힘든 거죠. 재성이. 돈에 대한 부분이나 효율에 대한 것들. 근데 성질 급하게 막 치고 나가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죠. 직장 옮기고 싶거나 아니면 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고 싶거나 사업도 뭐 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데 뭐 돈이 없고 대출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쟤 때문에 힘든 거죠. 재성에 대한 부분. 재성에 대한 부분만은 아니지만 그 재성에 대한 게 주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힘들다는 거는 되게 막연한 얘기니까 어디서 어떻게 뭐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보통 사람들이 힘들다고 얘기할 때는 그냥 힘들다라고만 얘기해요. 나의 뭐 명예가 힘들다, 돈이 힘들다, 질병도 뭐 어떤 쪽의 질병 때문에 뭐 사고 때문에 힘들다, 아니면 뭐 병에 걸려서 힘들다, 그게 다 다르잖아요. 정확하게 비집고 들어가면은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온다. 아무튼 이제 4월의 기토는 인성에 대한 부분이 원래 베이스에 깔려 있어서 을사년에 오는 상화는 그대로 작동을 하는 동시에 편관에 대한 어려움들이 한 차례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로 놓고 볼 것 같으면 4월하고 조금 비슷하죠. 아무래도 5월로 놓고 볼 것 같으면은 4월하고 좀 비슷하게 본다고 했을 때, 이게 같은 인수격인데 5월은 이제 편인격이죠. 편인이고 인수 용살은 이제 똑같죠. 인수 봉살, 인수 용살은 이제 똑같은데, 문제는 이게 을사년에는 인성이 이제 혼잡이 되죠. 편인하고 정인하고. 정인으로 했던 4월의 기토하고는 다르게 편인으로 한 거라서 요거는 을목에 대한 거를 아주 중점적으로 써야죠. 기토 자체보다도 을목에 대한 걸로 위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가지고 쓰는 겁니다. 철저하게 을목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각이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을목에 대해서 을목을 쳐다보면 된다 이거죠. 을목을 위주로 쳐다보고 연결 지으면 된다. 그래서 이 월지 편인에 대한 월 기토도요, 을사년에 다양한 자리를 얻을 수도 있고 취직 이직 연애 다 가능합니다. 뭐 4월하고 좀 비슷한 흐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4월보다 더 집중적으로 5월 생기시니까 좀 더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5월생들은 또 굉장히 와일드하잖아요. 을사년의 여러 흐름들을 와일드하게 겪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화도 뭐 4화, 5화 뭐 혼잡이긴 하지만 어쨌든 화의 완성 아닙니까? 그래서 인성에 대한 파괴력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또 활동도 하고, 이것도 이제 재성 수에 관련한 문제 이런 것 당연히 따라올 수 있겠죠. 재성이 필요하기는 해요. 우리가 사실 뭐 수가 없이 어떻게 기토일간 삽니까? 재성이 있어야죠. 대신에 이제 이런 인성격의 경우에는 재성보다 인성이 우선해야 되는데, 재성이 발달이 되면은 재성을 더 먼저 쓰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순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 요것만 좀 참고하시면은 을사년 그래도 문제 없이 넘어가겠죠. 편관도 뭐 그렇게 막 흉폭한 편관은 아니고 인성을 달고 왔기 때문에 얘가 그래도 설계가 됩니다. 을사도 그렇고 5월도 그렇고 4월 기토나 5월 기토나 결국에 인성의 베이스니까 기본적으로 인수 봉살 좀 키워드로 버티면은 가능하다. 존버가 답이라 하잖아요, 요즘에. 존버가
버티는 힘이 중요한 거니까 어디 뭐 이렇게 오버하지 말고 내 자리를 잘 지키면서 무리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신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월의 기토 삼각격이죠. 신월 기토 삼각격. 일단은 가을로 접어든 기토 일간입니다. 가을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일들, 그런 것과 관련된 일이 이슈가 돼서 을사년에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봄생이나 여름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이념적인 거 있죠.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이전의 일까지 주 핵심 인자로 이제 떠오르는 거죠. 뭐 이를테면 이제 가족 문제라든지 나 하기 이전에 어떤 전임자의 문제나 뭐 선배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목화의 문제는 대부분 계통을 밟아서 생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엮여가지고 일을 처리하느냐 뭐 이런 걸 했을 때 가을로 접어들면 이제 금이란 말이에요. 금은 이제 결과에 대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당장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좀 더 생존에 관련된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이게 상관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더 기토의 이런 설기가 굉장히 심하고 활동적이고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을사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을목이 이제 편관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 편관이 가장 문제가 좀 덜 일어나는 이런 계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월이든 6월이든 식신상관이 작용을 하니까 편관 7살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다. 상관대살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을목의 기회 같은 것도 감소가 되겠죠. 기회라는 것은 편관이 온전하게 들어와야 나를 고통을 주면서 성장통을 겪게 만들면서 성장을 시켜주는데 이런 식상격들은 관이 제대로 못 들어옵니다. 관이 제대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화 같은 게 들어와서 화급금 치려고 한다? 이거는 화급금이 애매하죠. 이게 육합이랑 형살도 돼 있고 인목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신월의 기토는 을사년 여러 가지로 조금 복잡다단한 그런 일들을 좀 겪을 소지가 있다. 상관 폐인에 대한 구조이긴 한데 이게 형살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인월의 기토 할 때도 그랬죠. 인사 형살을 치니까 온전한 정관과 정인의 형태가 아니게 된다. 뭐든지 이제 월제가 형충을 맞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온전히 그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월의 기토도 내가 삼각격의 모습으로 상관의 부분으로 막 열심히 살았던 부분이라면 이 사와 정인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형살과 육합을 친 신금이 되는 거죠. 상관 신금이.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이슈나 상황들, 문서와 관련된 인성이니까 뭐 자식과 관련된 문제나 부모님과 관련된 가족관계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직장 내부에 대해서의 어떤 뭐 인사 이동 관련한 문제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월 기토는 여러 가지로다가 다양한 이동수 이런 거 당연히 따를 수 있겠고요. 형살의 기본은 이동수입니다. 형살 맞으면은 왜 바쁘냐, 여기저기 쏘다니고 부르는 사람도 많고 일 처리해야 되고 해결사 노릇해야 되고 아니면 뭐 형살로 뭐 다툼이 생긴다 그럼 여기저기 뭐 맞짱 뜨러 다녀야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이런 게 이제 인사집 사명의 물상이니까 3월 기토의 을사년도 사신 형합으로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또 편관이니까 좀 여기저기 사건 터질 일들, 그러니까 내가 아니어도 주변에라도 좀 시끄러울 수 있는 그런 일이니까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 이게 너무 또 금을 너무 갖다 대면은 이 살을 완전히 진짜 소위 말해서 조져놨다. 그러면 또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상관이나 식신으로 대살, 제살이 아니라 제살 태가가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편관을 망가뜨린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편관도 문제지만 이 편관을 너무 조져놓으면은 제살 태가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를테면 예전에 그런 일 있었잖아요.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근데 도망가던 강도를 잡아가지고 그 빨래 건조대인가? 그걸로 몇 번 내리쳤더니 죽었대요. 강도가 머리에 맞아서 죽었나. 근데 강도를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나와야 되는데 징역형이 나온 거예요. 실형이. 황당하죠. 그게 제살 태가라고 좀 비유를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범죄자인 거잖아요. 우리 집에 침입을 했으니까. 근데 그 범죄자도 내가 너무 막 함부로 다뤘다. 그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정당방위가 아니라.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법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 강도가 흉기를 가지고 찾아왔다 나를.
그러면 그 강도는 이제 특수강도죄가 되는데 그 흉기를 뺏어서 내가 그걸로 그 강도를 두드려 패면 또 안 돼요. 예, 그러면 또 내가 법에 처벌을 받습니다. 그것도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폭행을 해서도 안 되고 죽여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설 태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지금 평관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이런 식상격들, 신월기토나 유월기토들 당연히 좀 봐야겠죠. 상황을 봐서 이 평관을 어떤 식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사화로 인해서 다양하게 움직이고 바쁠 일, 또 어딘가에 또 몰입할 일, 신경 쓸 일, 소속되거나 뒤치다거려야 일, 이런 거 당연히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문서적인 게 묶이는 거잖아요, 상관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 도와줄 일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새롭게 뭐 생각해보고 일을 시작하고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 자, 이제 6월 기토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6월 기토는 식신격인데 편관이 떴죠. 식신 제살입니다. 오히려 이 편관이 문제인 거죠. 힘이 약해서 식신에 극제를 당하는 게 오히려 좀 두려울 정도로, 이거는 편관이 문제는 아닌데 편관으로 인해서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게 문제죠. 이 편관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제 이 편관을 오히려 먹여 살려야 되는 관에 대한 걸 책임을 지는 게 이게 번거로운 거죠.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사화라고 하는 정인이 오는 거는 일단은 임극식이긴 한데 사유축 삼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금의 이제 원동력이 되기는 하겠죠. 뭐 유금이 엄청 뭐 커지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 삼합적인 구조로 연결이 돼서 유금의 파워가 좀 더 생긴다, 이런 거죠. 인성에 대한 뭐 가치나 이런 게 조금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기토가 힘들 거를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편관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거를 뭐 어떻게 엿바꿔 먹을지 뭐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고려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고 뭐 을목에 위험이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건 아니겠죠. 아무리 식신격이어도. 을목은 을목입니다. 어쨌든 기토를 극하긴 하는데 그 안에서의 어떤 다른 월지보다는 피해나 이런 게 좀 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편관이 인성을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한 차례 좀 기토가 마음고생할 일은 생길 수 있다. 이게 대부분 식신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보다도 마음고생으로 옵니다. 식신격의 편관이니까 마음고생.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대부분 잊혀져요. 근데 그 순간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많이 쓰이는 일인 거죠. 정서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그래서 이런 많은 식신격들, 기토일관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식신격들은 사실 막 그렇게 큰 손해라든지 뭐 물리적인 피해를 입거나 이런 거는 좀 덜한데, 정서적인 부분 있죠. 마음이 다친다든지 실망감이나 뭐 배신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래, 신경 쓸래, 이런 거라서 그런 거 혹시 생기진 않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사화로 인해서는 여러 가지로 일에 대한 증량이랄지 환경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변화는 생기겠죠. 그래도 파워가 들어오는 거니까 속도가 좀 붙기도 하고 그래도 괜찮다. 6월 기토한테 을사년은 해볼 만한 운이죠.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병호 정미로 이제 화가 들어오니까 인성을 어떤 식으로 받아서 쓸지, 새로운 일에 대한 관심, 정보 수집 이런 것도 되겠죠. 갑진년까지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다가 이제 을사년부터 뭘 좀 해본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제살 태과에 대해서만 좀 조심하시고, 금이 또 여기저기 있을 수 있으니까 임극식에 대한 것은 이제 크게 걱정할 거는 없다. 만약에 오화가 한 차례 따로 있다, 뭐 오시라든지 말띠다 이러면은 이게 조금 임극식에 대한 게 심하겠죠. 그럴 때는 진로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관하고의 트러블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막히는 일들 한번 보시고요. 자, 겨울로 넘어가서 해월기토하고 자월기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월의 기토가 다른 기토일관들 못지않게 변화변동수가 크겠죠. 을사년인데 해월생이다 보니까 사이충이 일어납니다. 사이충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이 지장간에 대한 것들이 당연히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사이충의 형태가 제극인이 되겠죠. 정제하고 정인의 만남이니까. 제극인이 되니까 이게 울에서 오는 정인을 조건적으로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극인만 일어나면은 이 사이충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뭐 구워 삶으면 되는데,
편관이 뜬 게 이제 좀 의외의 복병인 겁니다. 편관이 뜬 게 의외의 복병이다. 그래서 이 편관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충도 사이충이지만 재생살에 대한 문제를 쳐다볼 필요가 있다. 재생살. 그러니까 이제 재성으로 내가 투자하는 거죠. 돈, 시간, 노동, 만들어 놨던 거. 직장 내에 대한 어떤 흐름이든 생활적인 부분이든 사람 간의 관계에서의 어떤 포지션도 될 수 있고요. 요런 것들이 살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거 관계를 잘 살펴봐야겠죠. 재생살의 기본은 뒤끝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재생살이 심해서 나한테 피해로 따라온다. 이러면 당연히 뒤끝이 안 좋은 거겠죠. 나는 노동을 했는데 결과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을 안 준다거나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억울한 일 발생할 수 있는 거. 내가 일은 더 많이 했는데 밑에 후배가 먼저 승진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토사구팽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사구팽의 형태. 그러니까 이제 재생살이 이제 편제로 하는 재생살은 강도가 세지만 편제는 또 내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자활기토를 하면은. 근데 이 해월의 기토는 정제고 내 거니까 여기서의 이제 재생살은 좀 더 억울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억울한 일에 대한 부분을 방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억울한 일이 뭐 무조건 다 생긴다 이러면 좀 오버하겠지만 혹시라도 또 억울한 일이 생기면은 안 되니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거죠. 하다못해 집안에서라도 어린 시절부터나 뭐 별것도 아닌 걸로 차별받는 이런 게 이제 재생살의 한 부분도 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로 차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사람 관계에 대한 뭐 어려움들, 문제점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회충에 대한 것은 이게 사화가 깨지면은 이거 문서적인 어떤 기회라든지 흐름들이 나한테 올려던 게 훼손이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거나 훼손이 되거나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또 이 해수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 생활에 대한 패턴이나 루틴들이 좀 바뀌거나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는 이동수도 따라옵니다. 이 사회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마지충이기 때문에 이동수 그냥 갑자기 회사에 대한 흐름들이 좀 바뀌면서 뭐 부서가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그만둘 수도 있고 뭐 잘릴 수도 있고 누가 싸워가지고 뭐 어떻게 이제 조치가 부서 변경이나 이동이나 이런 걸로도 될 수 있고 이런 걸로도 이제 사회충에 대한 부분을 읽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충의 방향은 운에서 왔지만 해수가 극하는 거니까 수국화에 대한 것들 이게 내가 쓰던 정제에서 충이 일어나는 거니까 영역과 관련된 것들 내 질서와 흐름들이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환경과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인성이라는 거는 새로운 환경이거든요. 을사년에는 시대와 흐름들이 많이 바뀔 수 있는 시기예요. 갑진년보다도 더 많이 직장이라든지 사회가 아니어도 내 개인적인 삶의 패턴이나 흐름이나 뭐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 간 집에 대한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인성인데 이 재성이라고 하는 이 해수로 내가 그거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내 스타일이 원래 이렇다 라는 걸 주장하는 거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충돌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한 차례 이제 뭐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우려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만 이렇게 좀 해결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는 겁니다. 사화라고 하는 정인으로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 이동수, 뭐 이직원 이런 것도 따라올 수 있고 연초부터 이런저런 좀 발품 팔릴, 뭐 시끄러운 일 뭐 이런 걸로도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10월에 기토 중직교. 자, 자월을 놓고 볼 것 같으면은 자월의 기토는 편제격이고 재생살이 일어납니다. 재생살이 일어나는데 해수의 재생살은 내 거죠. 내 걸 해놨는데 뺏긴 거고 이 편제로 하는 재생살은 이거 내 거라고 하기에는 충성하는 거예요. 이득을 보기 위해서. 편제가 이제 재미니까 재미 좀 보기 위해서 투자 같은 것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재생살이 긍정적일 때는 정말로 뜻하지 않은 행진을 합니다. 이 투자 같은 걸로 인해서 큰 소득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루어지는 신분 상승 같은 거죠. 정말 놀랍게도 내가 뭐 한 거에 대한 결과를 얻는 거니까. 재생살. 그런데 이제 재생살이 부정적이다 이러면은 손해보는 거죠. 투자했는데
편관으로 날려먹는다. 또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는다. 아니면 자금이 묶인다. 이것도 되겠죠. 그냥 뭐 날려먹는 것까지는 아니야. 하지만 묶여가지고 쉽게 이렇게 빼기도 어렵고 두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것들로 투자한 거에 대한 골치 아픈 일, 이런 게 이제 재생산의 키워드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편관이 떴기 때문에 사실은 을사년 자체를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읽기에는 좀 힘들어요. 편관 자체가 무조건 안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편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게 일단 주 관점이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 제가 하는 설명들이 이게 살에 대한 것들, 뭐 식신제살이냐, 뭐 칠살폐인이냐, 인수봉살이냐, 뭐 이런 것이 결국엔 살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제격의 경우에도 재생살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재생살적인 문제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느냐. 그리고 또 제극인도 일어납니다. 자수가 이제 사화를 수호가 치는 문제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을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기회라든지 여러 상황들이 들어오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기회를 알맞게 쓰느냐, 아니면 자수로 거부하느냐, 이런 차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일 때는 신분상승의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부정적일 때는 아예 거부를 하든 아니면 재생살로 넘어가서 엉뚱한 곳에 투자를 하든 뭐 이런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겨울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진술충미 남았는데 조금 좀 쉬었다가 나머지 진술충미 종료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어오셨고요. 진술월의 기토일간, 이게 월지가 이제 정제죠. 진토하고 술토하고 당연히 이제 계절도 봄, 가을로 다르고, 분류로 한다고 하면은 지장간의 성향들이 좀 다르죠. 진 중에 올개무하고 술 중에 신정무. 근데 이제 십성 월지로 보면 이제 겁재니까 겁재 월령의 칠사를 본 거죠. 월겁격의 칠사를 본 것이다. 이게 인성도 같이 왔기 때문에 이제 나누고 버티는 과정이 됩니다. 이 편관과 정인, 요거를 나누고 버티는 과정이다. 일단은 편관의 문제는 일어나겠죠. 어쨌든 편관은 편관이니까 운에서 들어오면은 작용을 합니다. 작용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지지에 이런 비견겁재 세력이 있다. 특히나 이제 겁재니까 요거는 이제 기토의 본거지는 아닙니다. 이제 지지의 장간 기토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다 무토의 뿌리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오리지널 뿌리는 아닌데 그래도 오행적인 세력에 도움은 되니까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주변 상황을 이용하는 그 작용이 중요합니다. 이 겁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용을 하는 운이죠. 편관이 왔다는 거는 이 겁재를 어느 정도 방패막이 또는 겁재로 인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일 때는 겁재가 실수를 하든 겁재에 대한 불편한 점이 있든 그거 나한테 기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이면 거꾸로 보시면 되겠죠.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놓친 기회를 겁재가 잡는다.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겁재하고 일간하고의 이 관계는 항상 누군가 실수한 게 그 상대편이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뭐 이성을 만나더라도 내가 이런 을사년에 이 진술충미, 이 진술토 같은 겁재가 사주에 있다. 꼭 월지가 아니어도. 그런데 인연이 딱 됐다 이러면은 아마도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대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사귀던 사람이나 또는 내가 어떤 물건이라든지 기회를 얻었어요. 그게 이제 전에 소유하던 사람과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한테 여러 가지의 그런 기회나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주변 상황을 이용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따라와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겁재에 대한 키워드로 볼 것 같으면은 다양하게, 진토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겠고 술토는 상황을 좀 잘 지켜봐야겠죠. 이게 진토하고 술토가 좀 차이는 있으니까 진토는 무조건 이제 스피드로 승부를 봐야 돼요. 일단 빠르게 시장 선점을 해서 부지런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술토는 일단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투자를 하거나 뭐 사람이나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득실관계를 잘 따져봐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대신에 이제 인성에 대한 부분이 겁재로 연결이 된다 이러면은 순서적으로 좀 누락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오더라도 늦게 오거나 아니면 겁재가 다 가져갈 수도 있다. 근데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겁재한테 갈 게 나한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겁재하고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게 내 사주 원국에서 먼저 결정이 나겠죠. 내가 겁재를 이용하던 사람이면 그 겁재 것들도 나한테 먼저 오는 거니까 나를 통해서 겁재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거꾸로라고 하면은 겁재가 나한테 먼저 그런 권한을 주는 거니까 문서가 오면은 먼저 읽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겁재하고의 관계를 어느 정도로 좀 보는지, 이런 무기중심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주변 상황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자, 진술월은 좀 그렇다고 하면은 축미월은 이건 겨울하고 여름이죠. 미월은 여름이고 축월은 겨울인데, 이게 이제 월지에 겁재가 있으면은 뭐 이것은 이제 월겁격이라고 하는데, 딱히 이제 비견이 있는 것을 뭐 비견격이다 뭐 이러진 않습니다. 뭐 이름이 갖다 붙이려면은 붙일 수 있는데 그냥 월지 비견이고, 이러한 축미월에 기토, 을목, 편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이제 겁재라는 경우에는 이 겁재를 이용해야 된다고 했을 때 비견은 이 편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면 이 편관은 이 축미토, 기토 다 편재로 작용하잖아요. 본인 편관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이 편관이 나를 기회로 보는 거예요. 축미토하고 나의 기토를 기회로 보는 거니까, 잘만 하면은 이 편관이 성장을 해서 나한테 이제 명예를 빛나게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자랑할 만한 어떤 성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뜻하지 않은 어떤 귀인이라든지 뭐 거래처, 뭐 큰 손을 만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편관을 무조건 뭐 극복의 대상이거나 진상이거나 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게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극진히 대접을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죠. 편관이 도와준다.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축미토와 기토의 작용을 일치시켜주는 도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그래서 이 편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축미월이거나 지지에 또 축토 미토가 있다. 뭐 일주로 따져도 기축일주나 기미일주, 또 양띠나 소띠, 축미시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회라고 될 수 있습니다. 기회. 그렇기 때문에 이 을목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다른 월지들은 제가 조금 조심하라는 걸로 좀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축미월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편관이니까 조심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 위기가 또 기회로 전환이 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 번 좀 더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금의 식상의 문제만 없다면은 편관의 역전타가 가능합니다. 식상의 문제, 그럼 뭐겠어요? 이 편관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니까 자꾸 식상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제 관이 위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성장통을 겪어내게 해주면서 성장을 시켜주는 건데 그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견도 돼 있기 때문에 식상을 쓰게 되면 그 을목을 극하는 힘이 커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위기도 없어지지만 기회도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금에 대한 식상의 문제는 좀 봐가면서 쓰더라도 좀 나중에 상황을 보고서 쓰는 게 낫지, 너무 편관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고 이러면 안 되니까, 좀 이제 편관을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편관으로 역전타도 가능하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역전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역전타를 날리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편관이라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고, 이 축미월생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또 한 차례 따라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성에 대한 부분도 또한 내가 그릇이 크다고 하면은 뭐 비견한테 나눠주거나 가르칠 수 있는 교육적인 이런 업종에 종사를 하든 사람들하고 관련한 이런 뭐 모임을 하든 내 노하우로 공개를 하든 뭐 이런 것도 좋겠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존재감 과시하고 뭐 여러 가지로 성향을 드러내는 거니까 활동량에 대해서는 좀 더 늘어나고 다양한 그런 상황을 좀 맞이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기토일간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설명을 좀 많이 했네요. 그래서 지금 한 2시간 반 정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양하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라고 하면은 이제 을사년, 당연히 천간에 편관이 뜬 운이니까 조심해서 나쁠 거 없겠죠. 가장 또 우려되고 염려되는 일간 중에 또 하나라서 세 번째 순서로 배정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다. 갑진년도 뭐 바람 잘 날 없던 쉽지만 않은 한 해였는데, 을사년도 우리한테 뭐 좋은 일도 갖다 주겠지만 또한 어려운 일이나 신경 쓸 만한 일, 이런 것도 당연히 형성이 될 겁니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겪어 나가실 수 있는 기토일간 되실 거라고 믿고요. 을사년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또 뜻하신 바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되는 한 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토일간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